안녕하십니까. 한 번에 합격하는 산업안전기사 필기편 제6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분야의 중요 사항을 체크하고요. 또 시간 관계상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트 6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는 총 1에서 6챕터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에서 3까지의 건설공사 특성 분석, 또 건설공사 위험성,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양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다만 요 밑에 챕터 4, 5, 6에 건설 현장 안전시설 관리, 또 비계 거푸집 가시설 위험 방지, 공사 및 작업 종류별 안전 부분은 상대적으로 양도 좀 많고, 양이 많다는 얘기는 기존에 기출되었던 기출 문제 양이 많아서 공부할 양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공사 특성 분석입니다. 합격 체크 포인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그리고 구조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 구조물, 또 안전관리 계획 통합 작성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진법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입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는 보시는 1회에서 7번까지 있고요. 이거를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 시특법에 따른 제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와 지하 10m 이상을 부착하는 건설공사, 그리고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또 100m 안에 가축 사육이 있어서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가 해당되고요. 또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의 건설관리 중에서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또 수직 축축형 리모델링 공사가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 항타기, 항발기,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조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자, 옆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구조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만 특히 따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긴 합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그리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다음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다음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또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등이 구조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 구조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분야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내용 여기도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지법에 따라서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다음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또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또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또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또 공정별 안전관리 등이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의 특수성입니다. 작업 환경의 특수성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보시고 이해하시는 정도로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계약 조건의 특수성도 이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안전관리 고려사항 확인 분야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합격 체크 포인트, 또 안전관리 조직, 그리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또 중대재해 정의에 대해서 암기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히 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설계도서 검토의 내용 분야입니다. 현장 조건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요.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검토, 또 다른 사업과의 사업 부합 여부 검토, 또 설계 도면, 시방서, 구조 개선서, 산출 내역서 등이 상호 일치 여부 검토, 또 설계 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검토, 또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분량 내역서와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검토, 또 시공 시 예상 문제점 검토 등이 설계 도서 검토의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옆에 잠깐 참고로 보시면 설계 도서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고 가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설계 도서란 내역서, 수량 산출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현장 설명서 등을 이야기합니다. 시공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자료를 말합니다. 다음 안전관리 조직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조직에는 안전총괄 책임자, 또 안전관리 책임자, 또 안전관리 담당자, 또 안전보건 협의체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 책임자의 업무로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또 건설공사 각 분야별로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이고요. 관리 담당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합니다. 또 안전보건협의체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다음 건설업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입니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특히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반드시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되고, 또 1,500억 원 이상 2,200억 원 미만은 3명 이상, 2,2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은 4명 이상, 또 3,000억 원 이상 3,9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사례 검토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 부분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는 한번 암기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첫째,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 챕터 1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양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 편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장 건설공사 위험성입니다. 제1절에 건설공사 유해 위험 요인 파악에서 합격 체크 포인트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영사 대상 공사, 그리고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 건설 작업장 조도 기준, 이 세 가지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 선정은 별 하나죠.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전 보건 자료,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그다음에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그리고 특수 건강 진단 결과,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이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 보건 대장 이렇게 씁니다. 이 중에서 작업장 조도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작업장 조도 기준은 초정밀 작업일 경우에는 750 럭스 이상, 이죠? 정밀 작업은 300 럭스 이상. 네, 보통 작업일 경우 150 럭스 이상, 그리고 그 밖의 작업에 75 럭스 이상. 이렇게 작업장 조도 기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네 가지로 나왔을 때에는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기가 아주 좋은 그런 항목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기출 문제도 나와 있었죠. 여기서 저 초정밀 작업 같은 경우는 750 럭스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 부분의 작성 대상은 총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가 작성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종류로 잠깐 보시고 가시죠.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이 있고요. 각 주체별로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그 작성 시기별로 계획 단계, 설계 단계, 공사 단계는 시공 단계. 발주자의 역할은 옆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좀 뜬금없긴 한데 작업장 출입구 설치 시 준수사항, 이것도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구 위치, 수 및 크기가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하고요.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된 목적이 하역 운반 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출입기를 따로 설치한다. 여기 뭐 인접하여 설치한다, 같이 설치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로 설치한다. 그리고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 설치, 그리고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그 사이에 1.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 표지 또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입니다. 요거는 별 4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요. 여기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이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제1장에서 건설공사 특성 분석 항목에서 안전관리 그 계획서 그 작성 대상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요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출 대상 건설공사 여기 나와 있죠. 다음에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 시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상 높이의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여도상가, 냉동냉장, 창공시설 있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그 다음에 최대 지간거리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그 다음에 터널공사 이렇게 있겠고요. 자, 다음 다목적 발전용 댐 및 저수 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소 전용 댐,
또 지방상수도 전용댐 공사, 그다음에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 이러한 경우에는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옆에 보시면 기출 문제 이렇게도 이제 숫자 그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 숫자로 약간 변형을 해서 문제가 나오는 그 기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시 첨부 서류입니다. 여기 사업주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뭐, 착공 1개월 전, 15일 전, 이렇게 있지만 이건 착공 전날까지 암기하시고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두부를 제출한다. 공사계획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항목들 첨부 사료 이해하시고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후에 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시운전 단계에서 6개월 이내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서 이 세 가지 항목들 나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항목도 이해하시고요. 또 요 6개월마다 확인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출 문제 동일한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결과 구분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적정, 네, 그다음에 조건부 적정, 그다음에 부적정. 요 세 가지 항목으로 심사 결과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또 그 사지선다형에서 또 자주 나올 수 있는 항목이죠. 옆에 이렇게 보류로 나와 있는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의 비교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의 차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고요. 법적인 근거 자체가 틀립니다.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요. 안전관리 계획서는 건설기준진흥법, 건진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여기 안전관리 계획서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겠습니다. 요 밑에 제출 대상 있죠? 여기는 다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 나와 있던 건설공사 특성 분석에 있던 나왔던 안전관리 계획서와 지금 2장 건설공사 위험성 편에 있는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서 제출 항목들 여기는 다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시기는 각각 해당 공사 착공 전일까지는 똑같습니다. 제출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행정기관의 장한테 각각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절 건설공사 위험성 추정 결정입니다. 이번 편의 합격 체크 포인트는 먼저 위험성 추정 방법, 그 다음에 위험성 결정 방법,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을 별도로 보시진 않으셔도 되겠지만 이게 지침에 따라서 많이 이제 항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성 추정은 여기에 좀 참고 잠깐 보시면요. 이번 건설공사 위험성 추정 결정은 2024년에 신설된 출제 규칙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가실게요. 위험성 추정은 여기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빈도와 중대성, 강도의 크기를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빈도, 가능성과 사고의 강도, 피해의 크기를 조합해서 위험도를 산출하고 그 강도는 3에서 6단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위험도는 다시 사고의 빈도와 사고의 강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위험성 평가. 한번 읽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성 관련 지침 활용해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위험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해서 등급을 결정을 하고요. 3에서 6등급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과거 자료 통해서 피해 규모를 계산을 하고요. 발생 빈도보다는 강도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관리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일반 사항입니다. 다음 위험성 결정 방법입니다. 크게 빈도와 강도법으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와 이렇게 빈도 강도법으로 결정하기 힘든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빈도 강도법으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의 위험별로 위험성 크기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 기준은 자체적으로 사업장별로 자체적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빈도 강도법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 3가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두 번째 체크리스트법, 세 번째 핵심 요인 기술법, OPS법이라고 하죠. 각각 이런 항목들, 예, 그리고 체크리스트법, 핵심 요인 기술법 여기 예, 암기를 하시고요. 관련 근거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장 건설공사 위험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입니다. 이 장은 특별히 어디가 중요하다 얘기하기보단 다 중요합니다. 대부분 외워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합격 체크 포인트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그리고 대상액 작성 요령, 또 항목별 사용 내역, 사용 불가 내역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보시면 건설업의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다 포함합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2천만 원 암기하시고요. 또 계상 및 사용 기준을 보면 도급인가 자기공사자는 사용 항목별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기 3번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정률 50에서 70% 미만은 50% 이상, 또 70에서 90은 70% 이상, 또 90% 이상은 90%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부분입니다.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 이것도 암기하셔야죠. 4천만 원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요령입니다. 대상액 작성 요령입니다. 대상액은 주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고요. 또 계산 방법을 잠깐 보시면
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대상학에서 재료비 또는 안제품 가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의 금액을 산출한다. 이 숫자는 다들 외우셔야 되고요. 3번 1과 2를 비교해서 작은 값 이상 금액으로 계상한다. 대상액이 명확한 경우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 그리고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 더하기 기초액, 그리고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총 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계상한다. 이 숫자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 계산 기준표입니다. 이 항목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별로 대상액 50억 원, 5억 원 미만일 경우, 또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일 경우, 또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 각각 다르고요. 기초액, 이 금액도 가급적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설계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산 방법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세 번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내역,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기출 체크를 잠깐 보시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 총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또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기술지도비, 분사 전담부서의 근로자 임금, 또 위험성 평가 등의 소용비용, 여기서 또 안전시설비하고 또 보호구 항목들 특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꼭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또 안전시설비일 경우에도 요 스마트 안전 장비, 요 최근에 추가된 항목이죠.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비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 보호구의 경우에 자,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전부 다 안전관리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옆에 기출문제를 좀 보시죠. 사용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아까 그 9가지 있었죠. 여기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운반기계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 항목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안전보건 진단비, 또 안전보건 교육비, 또 작업자 건강장애 예방비 내용 다 읽어보시고요. 또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비용, 또 그 본사 전담 조직의 안전관리 전담 조직 소속된 직원들의 임금, 출장비, 그리고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또 위험성 평가에 대한 항목이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항목도 좀 보시고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 사용 내역의 확인 부분입니다. 도급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개월 또 암기를 하시고요. 자, 이상 3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장 건설 현장 안전시설 관리편입니다. 이번 장은 암기해야 될 항목들이 좀 많습니다. 합격 체크 포인트 한번 좀 보시고
자, 추락 방호망의 설치, 자, 방망사의 강도와 방망 표시, 그리고 안전난간 구조 설치 요건, 안전대 종류, 기울기 기준, 또 흙막이 지보공, 터널 지보공, 또 지방 계량공, 낙하물 방지망 등에서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자세히 읽고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입니다. 추락 방호망입니다.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된다.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안전대 설치해야 된다. 자, 추락 방호망의 설치입니다. 추락 방호의 설치 위치는 작업면에서 가까운 지점에 설치한다. 다만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10m 외우시고요. 또 추락 방호망은 수평 설치, 그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숫자는 꼭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또 건축물 등이 바깥으로 내민 경우, 그러니까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그리고 20mm 이하인 경우에는 낙하물 방어제망으로 설치한 것으로 본다. 여기도 암기하시고 가시고요. 방망사의 강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는 단골로 출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암기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방망사 신품일 경우의 인장 강도 기준입니다. 그물코 크기가 각각 10cm, 5cm일 경우마다 매듭이 없는 방망은 240kg, 또 매듭 방망은 200kg, 110kg 이상. 폐기 시의 인장 강도 각각 150, 135, 60. 이 항목들에 있는 그 숫자들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하시고요. 또 지지점의 강도는 600kg의 외력에 견뎌야 한다. 숫자는 가급적이면 다 눈에 익히셔가지고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뭐 기출 문제에도 많이 나오죠. 이 그 방망사의 강도와 지지점의 강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출제가 되는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암기하시고요. 또 여기 저 방망사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여기 또 한번 보시고요. 또 방망이 방망에다가 표시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제조자명, 제조 연월, 재봉 치수, 그물코, 방망 강도. 여기도 5가지가 되겠죠. 이것도 암기하시고요. 다음 안전 난간 편입니다. 안전 난간의 설치 위치 네 가지 있죠. 여기도 암기하시고요. 여기 안전 난간의 구성 여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그 발끝 마기판, 폭목이라 그러죠. 난간 기둥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난간의 구성 항목 중요합니다. 그림이고요. 폭목 발끝마기판이라고 그러죠. 중간대 여기 중간대죠. 중간대. 난간의 재료 부분들 읽어가시고요. 강제 단면 구겨 설치 요건 여기에 있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요.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의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설치해야 되고 이상일 경우에는 2단으로 균등하게 설치를 하되 난간의 상간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끝 마기판 폭목은 바닥으로부터 10cm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난간 기둥, 상부 난간대와 중부 난간대에 대해서 평행 유지하는 부분들
그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파이프와 그 이상의 강도를 요구하는 재료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안전난간의 하중 있습니다. 하중값도 그 안전난간의 부분에 따라서 적용하는 하중의 크기가 각각 다르죠. 상부 난간대 120, 그 외에는 100kg 이상. 그리고 수평 태제 처짐은 10mm 이하로 한다. 여기도 암기하시고요. 다음 난간대입니다. 안전대입니다. 안전대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는 추락 방지 위해서 설치하는 보호구죠. 안전대의 종류와 선장 부분은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기출되는 항목들입니다. 벨트식, B식이라 그러는데 각각 1종, 2종, 3종이 있고요. 안전그네식은 H식, 4종, 5종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종류 보시고요. 1종은 U자거리 전용, 2종 한계거리 전용, 3종 한계거리 U자거리 공용, 그리고 안전그네식일 경우에 4종 안전블럭, 5종 추락 방지대가 있습니다. 여기 추락 방지대 및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식에만 적용합니다. 여기도 기출이 자주 되는 항목들입니다. 지면으로부터 안전대 고정까지의 높이 기준, 높이죠. 최하사점이라고 그러죠. 떨어졌을 때 사람이 안전한 높이. 공식이 로프 길이 더하기 로프의 신장 길이, 그리고 작업자 키의 절반입니다. 로프의 신장 길이는 로프의 길이 곱하기 신장률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계산하는 계산 문제로도 종종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요 최하사점 높이 산출하는 공식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전대 부착 설비입니다. 높이 2m일 경우에 설치하는 안전대를 착용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착 설비 종류가 나와 있죠. 여기도 암기하셔야 합니다. 전용 철물의 종류, 철골 구조, 수평 구조물, 수직 구명줄.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동하는 작업 시 설치해서 추락 방지대를 지탱해주는 부품으로서의 수직 구명줄, 그다음에 비계 종류와 역할들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계고부입니다. 계고부 방호 조치 여기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울타리 작업 중 또는 통행 시에 떨어지기 방지를 위해서 캐틀, 호퍼 등인 피트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암기하시고요. 붕괴 반지용 안전시설 편입니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로서 토석 및 토사 붕괴의 원인을 각각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으로 구분해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적 원인일 경우에는 절성토 높이의 증가, 지하수의 증가, 다음에 기울기가 급격히 기울어졌다든가 토사 중량의 증가, 그다음에 하중, 진동의 증가, 이런 외적인 원인에 의한 붕괴가 있고요. 또 내적인 원인에 따른 강도라든가 다진 분량 이거 다 각각 암기하시고요. 네, 위험 방지 조치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옹벽, 흙막이 지보공, 터널 지보공, 사면 보호공, 지방 계량동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굴착 작업 시 점검 사항도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로서 집안 굴착 시의 구착몇 기울기 기준 여기도 단골로 나오는 항목입니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집안의 종류, 모래, 연암, 풍암, 경암, 그 밖의 경우에 각각 기울기 확실하게 암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축구를 설치하거나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이 침투해야 하는 것을 조치를 해야 된다. 다음 흑막이 지보공입니다. 흑막이 지보공의 재료는 각각 변형, 부식, 손상된 것은 하면 안 되고요. 또 지보공의 조립도가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기 전에 미리 조립도를 작성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보공을 조립하게 됩니다. 이 조립도에 나오는 명시해야 될 항목들 각각 암기하셔야 됩니다. 흑막이판, 말뚝, 버팀대미, 띠장 등 부자의 배치, 치수, 재질, 설치 방법의 순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요 각각 말을 바꿔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흑막이 지붕 설치 정기 점검상 여기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 다음 터널 안에 설치하는 터널 지붕이죠. 재료 및 구조 보시고요. 또 조립도도 마찬가지로 명시해야 될 터널 지붕의 조립도, 재료의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간격, 이음 방법 등 명시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변경시 조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터널 지붕 설치 시 수시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네 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납 정도, 그다음에 교차부 상태, 또 치마 유무 상태 확인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 터널 거푸집 동발이죠. 재료 구조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비탈면 보호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종류와 비탈면 보호공법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하시는데 특히 요 두 가지 식생공법과 크게 여기 식생공법과 구조물에 의한 공법으로 나눠지는데 그 각각의 공법에 해당하는 세부 공법들을 요거를 종류를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식생공법에는 녹생토, 덩굴식물, 배토습식 공법, 그리고 그 외에 구조물에 의한 공법은 각각 여기 나와 있는 돌쌓기, 뭐 돌붙임, 콘크리트 붙임, 블록 격자, 그 현장 타설 콘크리트 등등 각각의 항목들이 식생공법에 의한 공법이냐 아니면 구조물에 의한 공법인지 요거를 암기하시고요. 돌망태 옹벽까지입니다. 침투수가 옹벽 안정에 미치는 영향 요 네 가지 항목도 암기하시고요. 다음 지방 계량공입니다. 토질 자체가 안 좋을 경우에 토수성 저하시는 공법인데요. 여기 계량 공법의 종류와 그 내용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입, 이온 교환, 전기 화학적 공법, 그 시멘트 안정 처리, 석회 안정 처리, 또 소결 공법 각각의 내용의 특징에 대해서도 암기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고 좀 중요한 사항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굴착 공사 시 붕괴 방지 공법 여기도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 읽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낙하 비례형 안전시설로서 여기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 각각 다 중요합니다. 여기 각각의 특징과 그 항목들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의 설치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높이 10cm,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한다.
또 수평면의 각도는 각각 20에서 30도 사이로 유지한다. 좀 전에 우리 추락방지망에 내민 길이가 있었죠. 그거 3m죠. 예,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추락방지망은 3m 이상 내민 길이, 또 방호선반,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은 내민 길이 2m 이상, 각각 특징을 공개하셔야 되고요. 각도도 중요합니다. 설치 각도. 자, 그리고 투하 설비가 있습니다. 여기 요 3m 이상, 3m 이상일 경우에는 투하 설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쭉 읽어보시고, 재료는 THB 400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됩니다. 자, 건설 공구의 종류 및 안전 수치, 여기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및 방호 장치, 양도 대여가 가능한 기계 기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계 기구의 종류와 각각의 방호 장치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기 여기 나와 있는 기계 기구와 각각의 방호 장치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건설 장비의 분류입니다. 여기도 차량계 건설기계 있고 양중계가 있죠. 요 각각의 그 작업별 기계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급적이면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뭐 굴착이라든가 식기, 운반, 정지, 이 정도, 양중기 이런 부분들 암기하시고요. 준수사항,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전도 방지 장치 세 가지 여기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기 건설기기는 최대 제한 속도가 10k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0km라는 말을 가끔씩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암기하셔야 되고요. 작업계획서, 차량기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의 내용 세 가지 문제 내기 좋습니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굴착 장비죠. 굴착 장비의 종류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종류별로 각각의 특징들만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크게 파워셔블, 드래그라인, 클램쉘, 백호 각각의 특징. 파워셔블 같은 경우엔 뭐 지면보다 높은 곳의 땅을 굴착하는데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굴착 공사와 식기 많이 사용한다. 드래그라인 같은 경우는 낮은 장소에 굴착에 적합하다. 그리고 클램쉘 같은 경우에 수중 굴착에 접속하고 또 깊은 수직 굴착에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백호 같은 경우에 낮은 지방 굴착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높은 그 지면보다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을 굴착하느냐 낮은 곳을 굴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장비를 다르게 써야 되는데 이 특징들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옆에 기출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징별 굴착 장비의 종류와 특징들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안전대책 또 읽어보시고요. 트랙터의 기계가 있네요. 이거 불도저, 스크레이프, 모터그레이터 여기도 그 특징들 각각 암기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불도저희 같은 경우에 그 주행 방식 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레이퍼 여기도 평평한 지표면을 얇게 깎거나 일정한 두께로 할 경우에 슥삭게 할 경우에 사용하는 장비. 그리고 모터그레이터 있고요. 불도저 작업 중 안전 조치도 외우시고요. 다짐 장비, 롤러가 있습니다. 여기도 좀 암기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머케덤 롤러, 텐덤 롤러, 템핑, 타이어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보통 머케덤 같은 경우에는 쇠석 자갈 등에 사용하고요.
팬덤 같은 경우는 이륜인데 아스팔트 마무리 다짐에 쓴다. 그리고 템핑 같은 경우는 특히 점성토 집안에 많이 쓴다. 예. 마지막으로서는 타이어롤 같은 경우는 도로 토공에 많이 사용한다. 이런 특징, 종류별 특징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항타기 항발기, 파일을 받거나 뽑아내는 항타 항발기 같은 경우에 그런 기계고요. 여기 무너짐 방지 준수 사항들도 여기 한번 읽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암기하셔야 눈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깔판 받침을 설치한다든가, 불씨 클래프 쐐기 등으로 고정한다.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사용 시 준수 사항도 읽어 보시고 또 건상용 와이어 로프가 나왔네요. 요거 무조건 중요합니다. 건상용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이음매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10% 이상인 것. 그러면 공칭 지름의 감소율이 7%를 초과하는 것, 꼬이고 변형되거나 부식된 거, 그리고 열과 전기 충격에서 손상된 거, 여기 있는 항목들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안전계수도 암기하시고요. 안전계수는 5 이상 아니면 금지한다. 그리고 길이 규정에서는 드럼에 2회를 감아도 남는 길이어야 한다. 요거 암기하시고요. 제가 암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출 많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거리를 15배 이상으로 한다.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타기 항발기의 조립 해체 시 점검 사항도 눈으로 한번 좀 쭉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게차가 나왔습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호 장치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방호 장치 종류, 전조, 후미, 헤드가드, 백레스트, 벨트 쭉 읽어보시고, 특히 백레스트는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 사용을 금지하는데 후방에 화물 납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백레스트가 없어도 됩니다. 요거 좀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도 종종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업 전 점검 사항도 보시고요. 요 같은 경우는 지게차 안정도 기준인데요. 자주 나오는 항목은 아닙니다만 특히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 공식, 그리고 지게차의 안정도 계산 공식 정도는 좀 암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게차. 다음에 군내 운반차가 있습니다. 군내 운반차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이런 거 후진 중에 그 근로자 또는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후진 경보기와 건경도를 설치해야 된다. 이 정도는 보시고 가셔야 되고요. 작업 전 점검 사항도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고소 작업대가 나왔습니다. 여기 조치사항 1번 있고요. 특히 이런 거 와이어 로프 체인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된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공가 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해서 이상 상승, 과상승 방지 장치 이런 거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전격 하중 안전율 5 이상 이런 거 암기해야 되고요. 특히 여기 기출 체크 잠깐 보시죠.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와
최대 하중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종종 계산 문제로 나오긴 합니다.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공식과 와이어로프의 최대 하중 공식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고소작업 전 점검사항, 여기도 4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화물 자동차 있죠? 여기서 요 정도 바닥으로부터 윗면까지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예, 근로자 추락 방지 사항을 하여야 한다. 요거 외우시고요. 작업 전 점검 사항도 암기하시고, 또 컨베이어가 있습니다. 컨베이어도 이 안전장치 종류별 그 특징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탈 방지 장치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비상 정지 장치 뭐 이런 거. 또 작업 전 점검 사항도 마찬가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상 4장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숫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종류별 특징 그리고 각각의 숫자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제5장 비계, 거푸집, 가시설 위험 방지 편입니다. 이번 편은 암기해야 될 숫자도 많기도 하지만 이 가시설들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구분하고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것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합격 체크 포인트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계의 조립 해체, 변경 작업, 그다음에 강간비계, 강간 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의 각각의 설치 기준, 그리고 가설 통로, 사다리식 통로, 가설 계단의 구조들, 그 작업 발판의 구조,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또 동발이 조립 해체 시의 준수사항, 그 흙막이 지보공, 그 다음에 보일링과 히빙의 각각의 차이와 대책들, 그 다음에 계측기의 종류와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비계 중에 가설 구조물의 특징입니다. 가설 구조물의 문제점은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다. 그 다음에 불안정 결합이다. 그리고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 임시시설물이다. 그 다음에 부재가 과소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 쉽다. 이런 위험이 높다. 요것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보시고 가시고요. 비계 작업 시 안전 조치사항,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등의 조립 해체 시 변경 사업, 중구수 사업이 있죠. 이 부분들은 그냥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작업 중지, 또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시의 점검 보수 사항도 한번 쭉 보시고요. 비계 재료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보시면 재료. 비계판 치수는 두께 5, 6배 이상이어야 되고 두께는 3.5cm 이상, 길이는 3.6m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또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상으로 한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용력을 초과하면 안 된다. 비계형 통나무 조건들은 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비계의 부재 한번 요거는 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계의 부재는 띠장, 장선, 가세, 수직재, 수평재, 5가지 항목들 비계의 부재입니다. 통나무 비계 있죠? 이것도 뭐 숫자 위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겹침임일 경우에는 1m 이상을 겹쳐서 2군데 이상 묶고요. 맞대 미음 같은 경우는 땅 기둥 틀로 하거나 1.8m 이상의 덧대목을 사용해서 4군데 이상을 묶는다. 요 이음에 대한 규정들은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차 가설을 보강해야 되고요.
그 벽이음에 대한 요 부분도 한번 보시죠. 간격은 수직 방향 5.5m 이하, 수평 방향에서는 7.5m 이하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이 부분들 숫자로 암기하시고요. 통나무 비계는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의 건축물 등에 작용한다. 이것도 숫자 암기하시고요. 자, 강강비계의 구조편입니다. 비계 기둥의 간격, 요건 중요하니까 요건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으로는 1.5m 이하로 한다. 요 암기를 하시고요. 비계 기둥의 간격입니다. 그리고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의 경우에는 구조 검토를 하고 조립도를 작성해서 각 그 띠장 장선 방향을 각각 2.7m 이하로 한다. 비계 기둥 간격입니다. 그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여기 제외 규정, 작업의 확률상 곤란해서 해상 그 쌍규등을 틀에 대해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부분들 읽고 넘어가고요. 또 여기 비대 기둥의 제일 윗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대 기둥은 두 개의 간간으로 묶어 세운다. 다만 브래킷으로 보강해서 두 개의 간간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암기하시고 비계 기둥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작업대에는 안전 난간 설치하고 추락 및 낙하물 방지 조치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강간비계 조립 시 준수 사항. 여기 밑받침 철부를 설치하거나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또 각각의 접속부와 교차 부분은 부속 철물을 사용한다는 거. 교차 가세로 보강하고요. 외줄비계, 쌍줄비계, 돌출비계는 아래에 따라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한다. 강간비계 조립 간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골로 많이 나옵니다. 강간비계 조립 간격이 단간비계, 틀비계, 높이 5m 미만의 제외인 틀비계의 경우에 따라서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이 각각 다르죠. 5m, 5m, 6m, 8m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여기 또 암기하셔야 되고요. 강간틀비계 조립 시 준수 사항도 보시고요. 여기 40m를 초과할 수 없다. 20m를 초과하거나 한 경우에는 주틀 높이를 2m 이내로 하고 주틀 간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주틀 간에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마다 벽이음 설치. 그리고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 높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10m 이하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 설치. 꼭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달비계 나와 있죠. 달비계 중에선 요거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흔들리거나 뒤집혀는 방지 위해서 버팀 설치한다. 그 다음에 철선 이음 설치한다는 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요거 달비계의 와이어 루프,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지만 요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와이어 루프의 사용 금지 기준과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 각각 다르죠. 이음매가 있고 여기서 숫자, 특히 요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이고 또 공칭지름의 그 감소가 7%로 초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와이어 루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또 달기 체인의 길이가 5%를 초과해서
그 길이가 5% 초과할 경우, 그 다음에 길이 여기도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 길이의 10% 초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달기체인 각각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각각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달기체인. 그다음에 여기 또 이거 있습니다. 섬유 로프 또는 섬유 벨트 사용 금지 기준. 여기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꼬임이 있거나 손상, 부식되거나 또 2개 이상 연결하거나 이런 부분들 사용 금지 기준 암기하셔야 되고요. 달대비계 나왔습니다. 안전기소 8 이상 확보한다. 이 정도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걸침 비계의 구조 여기서는 안전율 4 이상 정도. 말비계입니다. 말비계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말비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항목이긴 합니다.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도 이하로 한다. 이거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2m 초과하는 경우에 작업발판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동식 비계 나와 있죠. 이동식 비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 초과하면 안 되고요. 적재 하중 표시하고요. 안전담당자 지휘하에 작업을 한다. 이 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밑줄 친 부분들은 다 기출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비계의 최대 높이, 요거 중요합니다.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여야 한다. 쓰러짐 방지 때문이죠.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여야 한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시스템 비계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대로 설치하다.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를 겹친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보고 또 여기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시공사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으로 R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고요.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시 준수 사항도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입니다. 작업 통로, 여기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종류는 작업 발판, 경사로, 가설 계단, 사다리, 승강용 트랩 등 가설 통로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 구조 기준이죠. 보시면 견고한 구조, 경사는 30도 이하로 한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경사가 15도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다. 그리고 추락 있는 장소에는 안전낭화 설치, 수직경이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의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한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설 통로 설치 기준 중요합니다. 다음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요.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야 되고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10c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그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한다. 그 높이가 7m 이하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경사로 설치 준수사항 읽어보시고요. 비탈면의 경사가 30도 이내로 한다. 그리고 미끄럼막의 간격은 여기 나와 있죠. 경사마다 간격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뭐 한두 번 정도 기출이 나온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사로의 폭은 90cm 이상으로 한다. 높이 7m 이상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요. 또 추락방지용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지지 기둥은 3m 이내만 설치하고요. 발판은 40cm 이상, 틈은 3cm 이내로 설치한다.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가설계단 설치 준수사항도 외울 것들이 있겠죠. 설치하는 경우 500kg, 단위 면적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되고요. 안전율은 4 이상. 안전율 계산은 요 공식입니다. 허용 응력도분의 파괴 응력도. 그래서 계단의 폭은 1m 이상. 그리고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일 경우에는 3m 이내마다 너비 1.2m의 계단참을 설치하고요. 바닥면으로부터 2m 이내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요 숫자들 다 암기하고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1m 이상 경우에는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승강용 트랩일 경우에는 요거 답단 간격이 30cm 이내 설치해야 된다.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작업 발판 여기도 외울 게 많습니다. 비계는 2m 이상의 작업 장소에는 작업 발판 설치를 하고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 작업 발판의 최대 폭은 1.6m 이하. 요거 숫자들 암기하셔야 되고요.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 지지물에 연결해야 된다. 고정해야 된다. 그리고 겹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겹친 길이는 20cm 이상이어야 된다. 발판 한 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여기 숫자들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선반 및 보트 작업의 경우에는 3cm 이상으로 하고 걸친 배기의 경우 발판 재료의 틈은 3cm 이하로 하고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가능하다. 이거 암기하시고요.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 여기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안전계수 각각 달기와 웨로프, 달기 강선에 따른 안전계수는 10, 달기체 및 달기 훅은 5 이상. 여기 또 달기 강대, 달비계 각각 강제와 목재일 경우 각각 다르죠. 안전계수의 공식도 암기하시고요. 여기 기출 문제를 보시면 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또 각각의 안전율 기준 문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거푸집 및 동발이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거푸집의 종류, 슬라이딩 폼, 메탈 폼, 머플 폼, 팩복 폼 종류가 있는데 요거 한번 종류와 각각의 특징 읽어보시고요. 거푸집 및 동발이 설계시 고려 하중, 연직 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콘크리트 취갑, 특수 하중 각각의 하중도 나와 있죠. 요거 한번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그리고 거푸집 조리 시 안전 준수사항 읽어보시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여기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요 미음까지 5가지죠.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각각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과 일체로 된 거푸집을 말합니다. 요거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암기하시고요. 그다음에 갱폼 준수사항 이것도 읽어보시고
작업 발판 일정 거푸지 작업 시에 준수사항 읽어보시고, 동바리 조립 시 안전 준수사항도 읽고 가셔야 됩니다.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하고요. 요것도 중요하네요.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준수사항 여기 나와 있죠. 3개 이상, 4개 이상의 또는 전용 출물 설치하고요. 3.5m를 초과하는 경우 2m마다 수평 경제를 2개 방향으로 만든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갈틀 중수사항도 중요하죠. 5단 이내마다 5개 이내마다 요 숫자들 암기하시고요. 조립강조 준수사항도 있어요. 조립강조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 동바리 설치 방법 쭉 읽어보시고 여기 이런 숫자들 3분 겹친 길이는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이런 것들 시험에 나왔던 항목들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요. 암기하시고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시 준수사항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시고 철금 조리 작업 시 준수사항도 2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고요. 2m 있을 경우에는 작업 발피 설치하는 거 이런 거 보시고 가시고, 다음 이제 흙막이가 나오네요. 흙막이 공법에 대한 종류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와 지지 방식에 따른 크게 이렇게 분류로 나눈다면 구조 방식에 따른 분류 H파일, 널말뚱, 지하연소법, 역타공법, 탑다운공법이라 하는 역타공법에 대한 종류가 있고요. 지지 방식으로는 자립식 또는 중력식, 버팀대식, 어스안카, 타이로드 이렇게 각각 종류를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흑막이 지보공입니다. 여기도 쭉 보시고 요거 조립도에 명시되어야 될 사항들 쭉 있으면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설치 방법, 순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흙박이 지공 설치 시 점검 사항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기 점검 사항 4가지가 있는데 요거 암기하시고요. 집안의 이상 현상 여기 지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히빙 현상과 보일링 현상 요거 단골 출제입니다. 집안의 이상 현상에 있을 때 꼭 많이 나오는 히빙 현상, 보일링 현상, 파이핑 현상 등이 있겠죠. 먼저 이제 히빙 같은 경우에는 특징으로 보면은 연약한 점토 질반에서 흙의 중량차로 인해서 저면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현상을 말하고요. 또 보일링 현상 같은 경우는 사질토 지방이죠. 모래 지반에서 지하수의 차로 인해서 이렇게 물이 끓는 것 같은 한꺼에 솟쳐 오르는 현상, 보일링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각각의 원인, 현상, 대책, 특히 대책에 대해서 암기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히빙, 보일링 중요합니다. 그림으로도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측이 있습니다. 요 계측기도 요거 종류 그리고 각각의 용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하중계, 그다음에 간극수압계 이런 것들 다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거 전부 다 이제 그 실제 설치하는 계측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계측기 선정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옆에 잠깐 이 기출 체크라고 보면 발파 허용 기준 진동치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또 암기하십시오. 이것도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문화재, 주택, 아파트, 상가 특히 요게 많이 나오죠. 철근 콘크리트 빌딩 및 상가 1에서 4cm/s
카인이라 그럽니다. 1에서 4카인 이하 발파 허용 진동치 기준 암기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장 공사 및 작업 종류별 안전입니다. 마지막 장으로 합격 체크 포인트, 양중기의 종류와 각각의 방호 장치, 그다음에 와이어 로프 준수사항, 그다음에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와이어 로프, 달기 체인, 훅, 샤클, 섬유 로프 각각의 사용 금지 기준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양중 공사 시 안전 수칙입니다. 양중기 종류 암기하셔야 되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그러니까 크레인,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으니까 이동식 크레인, 그 다음에 리프트, 0.5톤 이상, 곤돌라, 승강기, 양중기의 종류 암기하시고요.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특징 용어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인증 대상 양중기의 안전인증 대상 기계는 설치 이전하는 경우와 주요 구조부문 변경하는 경우 각각 다르죠. 요거 보소 작업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네요. 그러니까 설치 이전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주요 구조부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소 작업대까지 포함된다는 거 암기하시고요. 양중기 방호 장치 이 종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중기의 과부하 방지 장치, 권가 방지 장치, 이상 정지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에 뭐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 조절기, 출입문 인터럭 등 이런 것들 방호 장치 종류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크레인, 권가 방지 장치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 0.25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된다. 여기 한번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이 작업 시에 양중기 작업 시 악천 후 시에 조치 사항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박스 있죠? 요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요 30m 초과 우려 시와 35m 초과 우려 시 이런 부분들 요럴 때에는 어떤 조치 사항을 한다는 거 여기 이탈 방치 뭐 조치를 하고요. 대한 받침소 증가를 하고 방지 조치를 한다는 거 다 각각의 암기하시고요. 안전수칙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8cm 이상 자립고 이상 높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 준수사항과 와이어 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각각의 틀립니다. 이거 지금 제가 구분을 그 표 안에 구분을 했습니다. 특히 요 와이어 로프로 지지하는 경우를 보시면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최소 4개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각도와 장력을 갖고 클립 샤크 등으로 고정해서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공 전선에 근접하지 않아야 되고요. 요거 구분해서 암기하시고요. 자, 크레인 통로 설치 여기도 폭을 0.6m 이상으로 하고요. 통로 중 건설물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은 0.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0.3m 이하로 한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그 항목들 보시고 암기하시고요. 그 크레인 사용하여 작업 시작 전에 점검 사항들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쭉 보시고 암기하시고, 예, 사전 검토사항 6가지도 보시고 아예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 전선로 접근 시 안전대치 읽어보시고, 이동식 크레인 안전수칙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시작 전에 점검사항 여기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좀 보시고 암기하시고요. 리프트 안전수칙 쭉 보시고요. 곤돌라 및 승강기의 안전수칙, 작업자 이행사항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십니다. 중간중간에 설명하는 걸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또 나왔네요. 여기 와이어 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요 안전계수 항목들 정리한 겁니다. 요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작업자가 탑승, 그러니까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0이죠. 사람이 타는 건 무조건 10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탑승하는 경우에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은 안전계수가 10 이상이고,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는 5 이상, 그다음에 훅, 샤클 등의 경우에는 3 이상, 그 밖에는 4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안전계수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계수는 어떻게 구한다는 시까지 암기를 하셔가지고 계산 문제로 나왔을 경우에도 풀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절단 방법, 링. 여기 또 나오네요. 양중기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여기 보시면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 훅샤클의 사용 금지 기준, 또 섬유 로프의 사용 기준 각각에 나와 있고 숫자들이 있습니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구분해서 암기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해체 공사 시 안전수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종류, 앞세기, 브레이커, 철제, 화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세기의 사용 건물 해체 순서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슬래브, 그다음에 벽체, 기둥의 순으로 해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요 팽창제도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공 간격은 콘크리트 강도에 결정되나 30에서 70cm 정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쐐기 타입 쭉 읽어보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해체 공사 시 안전수칙 이것도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이런 부분들 다 보셔야 됩니다. 해체 공사 중 확인사항, 작업 계획서 내용도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및 PC 공사입니다. 콘크리트 공사 시 안전수칙이 나와 있고요. 체크 포인트는 안전수칙, 그 다음에 콘크리트 치갑, 그리고 거푸집 및 동발의 구조 검토 순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타설 작업시 준수사항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안 치마 유무 점검한다. 그 다음에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이상이 있으면 중지해서 작업자를 대피시킨다는 거 보시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타설 작업 시 안전 수칙도 보시고요. 장비 사용 시에 준수 사항도 보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치갑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비중 습도가 높을수록 크고요. 이런 부분들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동발이 거푸집 및 동발의 구조 검토 순서 요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PC 공사 시 안전 수칙이 있죠. PC 운반 시 안전 대책, 하역 작업 양중 장비 결정 시 고려 사항들 여기 4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암기하시고요. 쭉 한번 이제 가겠습니다. 와이어로프 각도 60도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안전계수 5 이상으로 해야 되고
다음에 PC 조립 시 안전 대책 보시고요. 쭉 보시면 그리고 PC 설치 시 안전 대책 또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그 운반 및 하야 작업 부분이 나와 있네요. 여기서 체크 포인트 잠깐 보시면 취급 운반 작업 5원칙 암기, 화물 취급 작업 시 안전 수칙과 항만 하역 작업 시 안전 수칙 각각 암기하셔야 됩니다. 취급 운반 작업 5원칙 한번 좀 보실까요? 운반할 땐 직선으로 해야 되고요. 연속으로 운반해야 되고 자주 운반 집중해야 되고요. 효율을 높여야 되고 수작업할 때는 가능한 수작업을 생략해야 되는 이 5원칙 암기하셔야 되고요. 운반 작업 안전 수칙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암기. 숫자는 특히 보시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인력으로 인양 시의 준수 사항 쭉 보시고요. 그다음에 기계화가 필요한 인력 작업도 한번 쭉 보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중량물 운반 시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한번 쭉 보시고요. 하역 작업 시 안전 수칙입니다. 여기도 좀 읽어보시면 뭐 이해를 하실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하역 작업장 조치 기준 잠깐 좀 보시고 가실게요. 조명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부두 또는 암벽선을 따서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통로의 폭은 90c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 장소로서 다리 선거에 관문을 넘는 보도 등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 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되고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등과 인제 하적등 사이의 간격은 1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여기도 보시고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하적단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이런 거 이것도 한번 좀 봐셔야 됩니다.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적재 시의 준수 사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쌓아 올리지 말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보시고 이해하시고요.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만 하역 작업 시 안전 수칙도 여기 깊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 암기하시고요. 선박의 승강기 안전 기준 여기도 뭐 300톤급 이상일 경우에는 현문 사다리를 설치해야 되고 안전망을 설치해야 되고 현문 사다리는 너비가 55cm 이상이어야 하고요. 양측에는 82cm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화물용 발판 또는 보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 보시고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 6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